네, 안녕하세요. 네, 메갈로이어스에서 민사법 강의를 하고 있는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름에 더울 때 오셨다가 추울 때 방학이라고 오신 분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많이 늙었죠, 제가 6개월 사이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2018년은 진짜 메갈로이어스에 제가 성주신처럼 새벽 3시, 4시에 맨날 가니까 청소하시는, 부부가 청소하시거든요, 건물을. 그래서 잘 아는데, 매일 그러고 있으니까 변호사님은 잠 안 자냐고 할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되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되게 좋아해서 강의에 푹 빠져서 한다는 얘기를 맨날 OT 했어요, 작년까지. 그랬는데 지금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강의하는 게 약간 싫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가,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좀 수험생들이 좀 많이 오셔서 현장이 여기가 아예 자리가 없었어요. 서서 듣고 뭐 180명 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계속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빠이빠이 하고 보통 이제 파이널 강의를 전 과목을 한 다음에 끝이 나는데 한 번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무료로 파이널 오브 파이널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통해서 이틀 동안 민법을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다 죽을 뻔했는데 거의. 근데 이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냥 뭐 저의 얼굴을 내어주고 저의 어떤 젊음을, 젊지도 않았어요. 원래 젊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남은 젊음을 내어주고 제가 얻은 것은, 와, 진짜 쉬는 시간마다 10명이 줄을 서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다급함들, 뭐 로삼 근처 학교에서 혹은 뭐 지방이지만 뭐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왜 그런 거 있잖아. 3학년인데 한 요일만 내려가고 계속 올라와서 수업 듣거나 아니면 뭐 근처 학교거나 아니면 뭐 제시 이상이거나 하면 그 절박함들, 그죠? 로삼도 로삼대로 절박한 거고, 제시 30 뭐 그대로 절박한 거, 오시는 또 오시대로 절박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줄을 서 질문을 하는데 뭐 약간 솔직히 이 친구 정말 공부 부족하다 싶은 수준의 질문도 있지만 저도 생각 못했던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에라 내친 김에 100명을 상담을 했어요. 100명을 1대1로 30분씩 그냥 뭐 수강하는 거 뭐 수강생들한테 물론 한 건데, 그러니까 고민들이 유형이 모이면서 이 친구들의 과거가 어땠는지가 떠오르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고, 더 과거로 가면 뭐 잠깐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신입생들 강의가 여기 오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0명이에요. 120명. 이걸 신입생이 지금 입학하기 전에 그 제 베이직 드신 분들 아시죠? 토 나오고 뭐 링거 맞고 그런 강의인데, 근데 갈수록 열심히 해. 진짜 줄질 않아요. 120명이. 그래가지고 시험 1시 반 강의인데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걔들하고 경쟁한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후배가 될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고, 11기 정말 제가 무서워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애들이 점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수험에 직전에 와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재학생 때 이런 걸 했어야 된다. 그리고 아예 입학 전에 이런 걸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고, 그게 이제 입학하는 선행 강의나 여러분 재학생들을 위한 강의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는 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는 게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를 내가 했었게요, 안 했었게요? 이걸 제가 촛불 강의라고 부르는데, 작년에 원래 없는 강의인데 수험생들이 설문에서 너희가 제일 원하는 강의가 하나 있으면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거의 뭐 성주신이니까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원하는 강의가 변시 변모 쟁점을 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000점이에요. 7,000점. 그러니까 지금 변시가 7회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하나가 2주 뒤에 이게 추가됩니다. 그죠? 2주 뒤에. 그다음에 변모가 현재 21회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3학년 되고 하면은 이제 이걸 3회를 더 보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21회 칠해가지고 29회인데 32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요렇게 볼 거예요. 요거 여러분 수업 듣다가 변시 지나가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여기서 해주면 되니까 그냥. 그 29회를 해주는 거죠, 제가. 근데 이게 지금 7,000점이에요. 28회라고 치면. 그리고 이게 지금 8,000점이야. 8,000점은 뭐냐 하면 100점이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100점을 1시간 동안 시험 보면서 시간이 모자라요, 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1시간인 거고, 이걸 연구하려면은 1시간 동안 뭐 응시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답안지 보고, 잘 모르면 찾아보고 하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80시간이 아니라, 400시간, 5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8시간 공부한다고 치면은 한 2달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도 안 쉬고 2달 동안 했는데 그냥 기출문제만 한번 본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무도 못 보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룬 책들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나오고 좋은 책도 있고, 제가 볼 때 이 책은 좀 잘 썼다 하는 책도 있고,
그지 같은 책도 많고, 근데 안 좋은 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특정 책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답이 다 틀리고 해설도 안 맞고. 그나마 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도 오류가 많아서 그걸 저는 다 제 나름대로 다 바로 잡은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책들이 1000페이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다면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민법을 배우려고, 아니면 민법을 뭐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외우려고, 아니면 그 책을 보다 보면 민법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그런 게, 이 시험들은 그냥 도급 주면 교수 한 명, 당신 이번에 내세요. 돈 주고, 뭐 하나 나왔지? 급한 거고 기출문제에서 40% 베끼고 자기가 만들었던 문제나 지금 막 급하게 만든 문제를 내고 오류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합의된 게 있나? 그냥 뭐 막 나올 때마다 내는 거예요. 이걸 모은다고 민법이 되는 게 아니야. 민법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걸 쫙 본다고 해서 여러분 민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했으면 사실 차라리 기출문제 안 보는 게 나아. 사실 실제로 지금 시험에 합격한 윗기수들, 뭐 좀 민사도 잘 나오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기출문제를 거의 다 봐요. 이걸 다 보고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를 푸느라고 여기에 뭐 매몰돼 가지고 자기 기본서를 못 보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 걸 하고 하는 경우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자기 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건 뭐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김준호 교수님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제 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강사의 책이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의 기본서가 단거나도 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엔 사실 반복인데, 이게 좀 안 되면 그게 중요하니까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해서 최근 3년치만 보자, 아니면 뭐 그냥 변시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타협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합격을 해요. 또 합격을, 나는 뭐 합격한 애들만 주로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떨어진 친구도 사실 많이 있긴 한데, 합격한 친구들이 물어보면 다 못 봤대요. 뭐 그냥 뭐 잘난 척 하느라고 저 이것도 안 보고 됐어요 뭐 하려고 말하려고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이 못 봤대요, 거의. 근데 지금 수험생들을 내 새끼라 그래야 되나? 내 제자라 그래도 좀 민망하고, 계속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한 140명 정도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너무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기본도 완성이 안 됐고 이것도 못 보고. 분명한 건 지금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오늘 너무 겁먹으려고 온 것 같은데, 3학년 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육모 성적이 8모 직전에 나와요. 그러면 8모 점수가 안 오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뭘 부족한 걸 알아야 그걸 보고 공부를 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완성해 가기도 힘든데 이걸 시험처럼,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 게, 3학년이 되면 육모에 맞춰서 내가 스케줄을 갈 건가? 그러면 육모 직전에 전 과목을 봐야 되고 그 전날도 뭐 그거만 보고 그거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자기가 지금 아직 부족한 과목이 많은데 그걸 완성하는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한 달 하고 한 달 하면 시험인데. 그래서 사실은 미안해요. 몇 명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게 3학년이 되면 공부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특히 뭐 그나마 2학년 올라가시는 분은 다행이고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번 겨울에 진짜 쇼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을 끝을 내야 된다고. 근데 사실 그건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내 말을 듣고 이 강의가 아닌 것 같으면 난 환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강의가 지금 제가 개설한 강의 중에 제일 인원이 적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적다고 느껴지진 않으시죠?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이제 적은 이유를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7000점을 다룬다고 하고 정변 보나마나 보강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7000점을 어떻게 다뤄? 16회, 그죠? 근데 내용도 정리한대. 구라가 늘었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빨리 나가겠구나. 그럼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많이들 신청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 강의가 진짜 좋은 강의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복습을 한다면 진짜 이 세상에 없는 커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제가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을 너무 길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오히려 수업을 들어보면서 조금씩 앞으로 제가 보완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 강의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진도별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회차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강의가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건지, 본인의 공부 방식에 도움이 될 건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부 말씀을 보고 조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만 몇 개 얘기를 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 자료든 1000페이지짜리 자료든 저는 지금 이거를 200페이지 안쪽에서 끊을 거예요. 8000점을 200페이지 안쪽에서 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허접해 보이지만 이걸 강의를 들으시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
자, 그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지만 이 강의의 목적은 변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3학년이 올라가든 2학년이 올라가든 현재까지 나온 사례형 기출 변시 앤드 변모의 모든 쟁점은 나랑 확인할 거예요. 사실 그것도 되게 커요. 여러분이 그게 공부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들어는 봤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풀 정도는 아니어도 들어는 봤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요. 자, 그러한 확인 과정에서 자기 약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보완이나 반복 학습이 있어야 되고 역시나 자신이 봐오던 교재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민법과 민소를 분리할까도 막판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같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효율적인 공부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그러나 이 강의의 어떤 특성과 그 문제를 푸는 효율 때문에 같이 보도록 했고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여러분 크게 두 개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만날 거고 내가 뭐 해설을 하겠죠. 내가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강의를 해봐야 문제가 있고 해설하는 강의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용이 숙지되어 있는가 나한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접근 방법.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푸는 건데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민법 민소 내용이 다 숙지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맞출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접근을 잘못해서 A라는 쟁점인 줄 알았는데 B라는 쟁점일 수가 있겠죠. 사례형은 크게 두 개예요. 그냥 여러분이 재판상 자백 공부를 덜 했어. 그래서 그냥 수준이 안 좋아, 재판상 자백. 근데 문제가 나온 거지. 그날 만나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거 내용 숙지가 안 돼 있구나. 진짜 칼같이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도 이 전체를 다 보는 것이 민법 민소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양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기 한 번이라도 나왔다는 거는 거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데 내가 내용 숙지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그 이후에 추가해야 될 내용이죠. 기본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서들이 있어야 되고 이 강의에서는 뭐 로민정이 있고 이 민사소송법 프린트는 그냥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걸 그냥 저는 기본서로 삼아서 올해도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각자 보는 자기 기본서가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이 내용 숙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무슨 독당이 나왔는데 아, 나 독당을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이 내가 아는 건데 나는 이 부분이 강해. 나는 법정지상권은 다 맞출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정지상권에 뭐 99년도 판례인 줄 알았는데 웬걸 뭐 2003년에 나온 판례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잘못 읽은 거예요. 문제를 잘못 읽은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혼재돼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한 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용 숙지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 중에 자기가 내용이 숙지가 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가 가서 잘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저는 이쪽에 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 숙지가 된 사람이 봐도 그냥 기본적인 기초, 그냥 기초 기본 없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대체로 기초와 기본이 있지만 아, 나는 담보물건은 좀 기초가 약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부분은 기초가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건 아니에요. 작년에 학생들이 만든 강의잖아요. 작년에 이거를 제가 6회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6회이기 때문에 설명을 천천히 할 거고 물론 뭐 제가 뭐 말을 그렇게 천천히 할 것 같지는 않죠. 원래 말 천천히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대신 여기다가 내용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문제를 풀 때 접근 방법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접근 방법은 뭐죠? 문제를 저랑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데 읽을 때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냐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그게 생각이 났는지 안 났는지.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아예 생각이 안 날 거고 중요한 건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그거 아는 건데? 아, 근데 이게 그거예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둬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강의를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 강의에 좀 초반에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강의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는데 뭐 한 회, 두 회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좀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강의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게 사실 다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지 않고서는 사실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책이 나옵니다. 책이 이 강의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살 필요가 없게끔 그냥 이 부분들을 제가 올해 수험생들하고 했던 강의 자료가 있는데 이걸 매일 다시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 좋은 프린트로 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모으셔서 잘 모아두셔서 이거를 나중에 그냥 제본을 할 수 있게끔 나눠드리고요.
제본하기 조금 편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리고 페이지는 별로 부르지 않을 것이 나중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차 순서대로 나갔기 때문에 몇 페이지가 아니라 몇 면도 면모 면문의 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찾아가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보는 법을 잠깐 알려드리고 강의를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 책이 지금 중간에 잠깐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페이지가 연속이 안 돼 있어요. 4페이지 다음에 11페이지가 돼 있는데 내일 그냥 연속된 게 쭉 나갈 텐데 이 진도표는 다 있으시죠? 진도표를 보시면 하루에 2회분의 모의고사를 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교시, 2교시에 푼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모든 29회분의 모의고사와 변호사 시험은 최근 것부터 거꾸로 갑니다. 근데 뭐 월을 거꾸로 가진 않죠. 그래서 2018년 1월에 치른 변시와 육모, 팔모, 신모, 그리고 2017년 쭉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문제 원문을 나눠 드리니까 지금 이게 200페이지가 안 되는데 이게 400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래서 제가 제일 효율적으로 문제 원문을 훼손 안 하고 편집을 안 하고 B5로 드렸는데 글씨가 워낙 커서 그냥 B5도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한 2, 3일치 나눠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예습을 하고 싶은 분은 내용 진도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오면 좋겠죠. 2회분을.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이 2회분을 막 자기가 실전처럼 2회분이면 사실 5시간 분량이에요. 그죠? 250점이란 말이에요. 한 회분이 그것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2학년 올라가면 한 회분이 1문이 150점이고 2문이 100점이에요. 무조건. 1문이 150점이 1시간 반 푸는 거고 2문이 1시간 푸는 거니까 2시간 반이죠. 한 회분이. 근데 하루 2회분이니까 5시간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오지 말고, 절대 해오지 말고. 그리고 참고로 1문은 150점인데 민소가 한 절반 이상 나와요. 그래서 민소가 총 한 100점 가까이 나옵니다. 한 80점, 90점, 100점이 나오고 2문은 완전 순수 민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민소가 100여 점이 나오고 민법이 한 150에서 한 200점 가까이 나오는 거죠. 180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막 힘들어서 열심히 실전처럼 쓰고 있는 사람이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문제를 읽으면서 반 실전 정도라고 생각하고 빨리 쟁점 파악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읽을 때 했던 생각들을 잘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풀어주잖아요. 그날 풀어줄 때 내가 왜 나는 읽을 때 이 생각이 안 났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그냥 내용을 모르거나 아는데 못 찾았거나. 내용을 모르는 건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아는데 못 찾은 거는 접근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접근법을 내가 알려줘요. 이 문장이 나오면 이 쟁점인데 앞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심지어는 예습을 안 해와도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소한 문제를 그냥 한번 쭉 읽고 대강 한 1시간 정도라도 예습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많이 드리고 싶진 않고 1시간 정도 동안 500점 어치네요. 문제가 500점 어치인데 좀 문제가 많지만 막 읽으면서 떠오르는 단어랑 결론만 막 옆에 그냥 문제 옆에다 써놓고만 오셔도 돼요. 괜히 이거 풀다 지쳐가지고 강의 못 따라갔다 그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시험 보듯이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제 강의 교재는 어떻게 보냐 하면 보면 이제 견고딕으로 물음표가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 문제에서 그 꼭 필요한 내용을 아주 그냥 알기 쉽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의 최고 장점은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보시고 하면 되고, 근데 자, 변시 문제는 대체로 좋아요. 조금 이상한 문제가 있지만. 근데 변모 문제가 중요한데, 변모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랑 진짜 그지 같은 문제랑 섞여 있어요.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알려줄 테니까 내가 특히 좋은 문제라고 했던 건 반드시 표시를 해서 다음에 원문을 보면서 연습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원문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은 되게 미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설. 아니, 해설만이라도 좀 음슴체가 아니라 목차도 뭐 1번, 2번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좀 바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이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20점을 넘는 문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점, 20점짜리 문제는 쟁점이 2개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차는 이 단락 자체가 그냥 목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제가 25점, 30점이 돼서 정말 목차가 의미가 있다라고 싶은 건 제가 목차를 가끔 달아요. 근데 이거를 목차를 다 달면 여러분이 또 목차를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목차만 보고 자기가 이거 전체적으로 내가 스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파고 들어가면 단어를 다 안 써 사람들이. 근데 장담하는데 제가 여기다 쓴 단어들 다 쓰면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든 1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답안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들은 되게 좋다고 보는 거니까 보기에 좀 허접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허접한 게 아니다. 제가 봐도 좀 허접해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양이 적어서. 그래서 오늘은 원래 7회 변시와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첫 모의고사죠. 6월 모의고사를 다 봐야 되는데 OT도 좀 있을 거고 좀 천천히 본다는 측면에서 7회 변시에서 한 절반 정도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절반은 내일 좀 보고, 이 진도보다 조금 밀려도 상관이 없는 게 뒤에가 좀 많이 남게 해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교시에 한 회를 좀 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조금씩 밀릴 수는 있고, 변시 모의고사, 변시는 좀 천천히 나가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문제가 많아서 성의권 냈기 때문에. 근데 변모는 그지 같은 문제 그냥 넘길 거야. 이거 뭐예요? 막 그런 문제가 여러분 봐도 여러분도 나중에 뭐 구별이 돼요. 와, 이런 문제는 나도 내겠다. 이거 교수가 이런 식으로 냈냐. 내가 더 잘 내겠다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마지막 그 얘기는 안 했는데 3교시에는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 2교시에 다뤘던 거 중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 교과서나 민사정법 교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민소교재는 뭐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뭐 로민정을 살 건지 약간 고민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로스쿨 민법의 정석을 아주 많이 다루는 교재 강의는 아닐 수도 있어서 분명히 다루긴 다뤄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고 뭐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좀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좀 뭐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좀 온전하게 하진 못했어요. 그냥 전체적인 것만 주고 그냥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강의를 다 출석을 하시고 들으시면은 7,000점을 쟁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7,000점이지 교수들이 변시 그냥 베끼고 그래가지고 쟁점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나온 걸 다 보는 거니까, 자, 저희가 내용 숙지가 안 됐는지 접근 방법이 부족한지 둘 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엔 좀 적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첫 번째 교재 제7회 변시 올해 변호사 시험을 보겠습니다. 1분의 1의 1번이고요. 우리가 실제 문제는 공통사실관계라고 나오지만 저는 그 말을 뒤로 뺐어요. 여기까지가 공통관계고요. 저 밑에 슬쩍 밑에 문제를 보니까 공통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위에 읽었던 거에서 더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시험을 보다 보면 공통관계가 정말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되게 허무한 경우는 공통관계에서 이어진다 그래놓고 공통관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으실 수는 있겠죠? 이렇게 써도 갑이 날짜가 있고 을에게 3억을 변제기 있고 이율 있고, 그 다음에 이율이 변제기의 지급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돈을 지금 빌려주는 것 같아요. 대여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이 실제 원문을 읽을 때는 대여, 매매, 임대차, 도급 이런 거 다 네모를 치셔서 계약 자체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자를 12%를 변제기에 지급한다는 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통 월이자로 받는데 2년 동안 빌려주고 매달 받지 왜 2년 뒤에 받아요?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이자로 받게 하면 매월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자, 이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자, 문제랑 관련 없는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병정이 연대보증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2명. 자, 그런데 정은 누구예요? 연대보증인이에요. 무자력 상태에서 날짜가 나오고 유일한 재산 시가 4억의 엑소지를 무에게 1억 원에 매도했어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겠죠. 사행위는 떠오를 겁니다. 네. 유일한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무자력이요. 근데 하나 더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연대보증인의 사행이에요. 쟁점 쓰고 싶은 거 있나요? 2개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첫 번째 쟁점 별로 안 중요해요. 연대보증인도 사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연대보증도 채무자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 같으면 1점? 근데 두 번째 거, 연대보증인의 사형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맞아 이러는 거고, 안 돼 있으면 그냥 집에 가서 내가 이걸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무자력 상태에서 판 거죠. 무에게 팔았습니다. 무는 수익자라고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한 날짜랑 등기한 날짜가 다른데 사행위 날짜를 네모를 쳐야겠네요. 2015년 10월 1일이죠. 정에 대해서 변제기에 얼마의 물품 대금 가진 K는 갑자기 국면이 달라집니다. 갑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갑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인 정인 줄 알았는데 정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정은 그냥 죄송해요. K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얘는 우리가 지금 본 정에 대해서 그냥 물품 대금 채권이 있대요. K에게 정은 주채무자네요, 그냥. 그래서 무를 상대로 반전이에요. 사행위 취소를 갑이 할 줄 알았는데 K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K의 사형이치 소송 계속 중. 갑이 이럴 줄 알았어. 갑이 정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피고던 채권. 예, 여러분 보증인에 대한 반대 채권을 보증 채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건 연대보증 채권이에요. 용어 조심하시고. 피고전 채권으로 K와 동일 청구 취지의 사형이치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 떠올라야 됩니다. 사형이치 소송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형이치 소송을 했어요. 예, 민소 문제고요, 중복 소송 문제고 소송물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가슴에 채권자 취소권 하나쯤은 있다. 이게 뭐예요? 채권자들은 각 고유한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는 거죠. 뭐랑 비교하는 거죠? 채권자 대위는 중복소송이 되지만 채권자 취소는 각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중복재소를 써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써야 돼요. 바로. 그게 결국은 묻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복재소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써도 안 돼. 알았죠? 너무 많이 써도 안 돼요. 자, 사실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그럼 같은 법원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원래 중복소송은 별도의 법원에 하는 겁니다. 같은 법원은 뭐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재판부가 같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같은 재판부에 하는 것은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우연히 같은 데 간 겁니다. 여기서 같은 법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이 두 사건을 그러니까 병합한 거죠. 같은 법원에 왔으니까 병합을 했네요. 이거 같은 재판부구나. 어쨌든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17년 5월 1일에 판결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일은 뭐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 K의 청구의 결론은, 그리고 뒤에를 보면 각각 이가 인용이 나와 있다는 것은 소의 적법 요건도 따져보라는 거죠.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소의 적법 요건 뭐 있었어요? 중복 재소인지 아닌지. 하나 더 있는데 사형이 취소에서 소의 적법 요건. 자, 사형이 취소에 오늘 사형이 취소를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각하사유 4개. 이거는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각하사유 4개. 제척기간.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제척기간 도감은 뭐예요? 각하요 이러지 말고 각하사유 4개를 외우고 있으라고요. 채무자 피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익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기억에 남는 게 권리보이익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죠? 뭐 한쪽이 승소 확정했다고 해서 이쪽에 권리보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이 채무자에게 완전히 원상이 회복됐다면 더 이상 채권자 취소를 할 소이익이 없는 거죠. 하나 더 떠오르니까 혹시 뭔지? 이런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서 전득행위 취소. 이거 안 됩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도 사행위를 취소하는 거죠. 전득행위 취소는 각하입니다. 이 4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행위, 자,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뭐가 다른 거야? 사행위 취소 사건이 나왔는데 각하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 이 보기가 없어도 마찬가지야. 판결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각하 가능성도 생각해야지. 더군다나 일문인데 일문은 민소랑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 소송이 각하사유 4개를 알아야 의심하고 보지. 그 사람은 제척기간 하나 쓸 수 있다고 여기서. 그죠? 제척기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중복소송도 쓰는 거지. 뭐 중복소송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이 고유한 각하사유는 아니지만 원래 각하사유잖아요. 중복소송은. 그리고 뭐 채무자를 피고로 하거나 권리보이익이 없고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가볍게 쳐내면 되겠죠. 뭐 피고를 잘 삼았다. 이건 한 줄, 반 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 자체를 모르면 이제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득행위 취소한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거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쓸까? 물어볼게. 요거 쓸까 말까? 다 한번 봐요. 이 문제. 쓸까 말까? 애매한데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 명이 어차피 하니까 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권리보이익이 의심이 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명확하게 권리보이익을 써야 될 때는 어떤 표지일까요? 이 중에 K가 승소 확정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K가 승소 확정되어도 아직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권리보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문제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면 이 접근 방법이 조금 무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의미하진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또 배웠잖아요. 몰랐으면 각하사유 4개 배우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쟁점 잘 찾는 사람 있죠? 쟁점 잘 찾는 사람이 쟁점 찾는 능력이 좋은 게 아니야.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사유 4개를 외우고 있는 거야. 그냥. 알았죠? 예,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뭐부터 써야 될까? 좀 답답하죠. 자, 물음표 이하가 저는 해설이에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나눠봐야 그냥 머리만 아프고. 사행위 취소의 요건을 먼저 쓰면 좋겠죠. 맨 앞에. 그죠? 문제는 20점짜리니까 목차가 뭐 20점이 되게 애매해요. 목차를 조금 잘 달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20점이 제일 애매한 점수입니다. 뭐 1, 2, 3, 4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예. 사행위 취소 요건 뭐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제척기간도 좀 중요하니까 괜히 쓴 거예요. 요건은 원래 민법상 요건이니까. 그리고 K와 갑이 각각 제척기간을 준수한 걸로 보여요. 내가 동그라미 하려고 안 했는데
제척 기간은 사실은 안날 1년, 법률행위 5년인데 여기 안날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법률행위 5년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그냥 대충 썼어요, 제가. 너무 쉬운 거는. 뭐 근데 이제 사형이 한 날이 2015년 10월 1일인데 둘 다 소재기한 게 뭐 2016년도니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은 안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좀 자신이 없으면 뭐 제척 기간은 준수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준수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쓰시고 근데 안날도 넘을 수가 없네 논리적으로. 2015년 10월 1일에 했는데 지금 얘들이 1년도 안 돼서 다 9월 달에 소송을 했네요. 그래서 확실하네요. 뭐 그런 건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저도 뭐 설명하다 깨닫고 이래요.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피고 적격은 수익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를 뭐 점수 배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 쓰고 마는 거죠. 강약 조절입니다. 자, K의 청구와 갑의 청구를 목차 나누면 돼요. 이게 끝이요. 목차 할 게 없어요. K의 청구는 두 개 정도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갑이 후소가 제기되고 승소 확정됐다는 말은 없지만 설령 승소 확정되어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권리보호액이 유지된답니다. 제가 볼 때 작은 배점일 것 같아요. 자, 2번은 좀 큰 배점입니다. K가 볼 때는 자신의 채무자인, 연대보증 채무자예요? 그냥 주채무자죠. K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꾼다. 이거 안 쓴 사람 많을 겁니다. 매각이 무조건 사형입니까? 매각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의심 없이 사형이 아닙니다. 물건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책임 재산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비하기 쉬운 금전이니까 사형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형이다. 멋지죠? 왜냐하면 여기 쓰진 않았지만 매각도 예외적으로 사형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매각하는 목적이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그 받은 돈으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이 예외적으로 사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푸는데 그런 필요 없는 부수적인 부분들은 제가 생각나면 말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말은 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에라 그냥 집에 가서 보자 이러고 본질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악의에 이어 수익자 악의도 추정된다. 이 말 썼어야 돼요. 유일한 재산을 팔았다면 일단 물어볼게요. 악의를 어떻게 입증해야 되죠? 채무자 악의는 원래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 그러면 그 당연히 악의가 있는 거죠. 쥐가 재산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모를 리가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 악의가 인정되니까 수익자 악의도 추정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사형이 취소 조금 많이 문제 안 푼 거예요. 자, 그런 말에 마상 입으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너무나 기초적인 건 말할 겁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이니까 악이니까 수익자도 추정된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 원칙이다. 등기 말소를 지금 구하고 있죠. 근데 여기 뭐 가액배상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부 인용입니다. 자, 그리고 갑의 청구죠. 사실 갑보다 K를 먼저 쓴 이유는 뭐 갑이 먼저 소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일단 K가 그냥 주채무자로서 사실 뭐 자기 채무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주채무자 말이 이상하면 주채무자로서 유일한 재산을 팔았으면 이제 연대보증인도 그렇다는 말을 쓰기 쉬워서 갑의 청구 K의 소송 계속 발생 후 갑이 제기한 후소는 중복소송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채권자 취소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각 고유한 권리로서 중복소송이 안 된다는 거죠. 소송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되게 짧게 쓴 것 같지만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각 고유한 권리. 이거 이상 쓸 것도 없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30줄, 40줄이에요. 20점은 26줄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대보증인의 사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출제자가 이거를 의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연대보증이 나왔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의 행위도 사형이 되고 주채무자의 자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에 설문에서 을은 자력이 충분했다고 나오면 당연히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없어도 쓰는 능력. 그게 있었으면 좀 쓰기가 쉬웠을 텐데 없어도 쓰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아요. 자력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을의 자력이 불명확하지만 자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사형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위랑 똑같으니까 생략하면 되겠죠. 권리보이익도 뭐 문제가 안 되고요. 유일한 재산 매각, 추정 다 쓸 수 있겠습니다. 갑의 청구도 인용되고요. 사실 여기서 좀 멋진 결론은 K와 갑의 청구가 각각 전부 인용된다는 표현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 줄을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서 여기다 쓴 거고 최종 결론은 둘 다 완전히 이겼어. 이게 특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권리보이익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원상회복을 받은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자, 좀 천천히 한 거예요. 천천히 한 거고 말을 많이 한 겁니다. 초반이라. 자, 1문의 1의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지 말라고 내가 오른쪽 다 몰아놨어요. 근데 1문의 1은 너무 많아서 바로 옆에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보고 문제 번호 보고 배점까지 보고 가능하면 오른쪽 보지 마세요. 근데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쟁점을 여러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내가 안 써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때 불편하잖아.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자주 언급되는 건 진한 글씨로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보세요. 가리고 휴대폰으로 가리고 봐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보고 하고 있어요. 자꾸 까먹어서. 여러분 가리고 보세요. 자, 공통설문관계는 쓱 보니까
K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 제기한 것까지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주체무자 을 연대보증인 병정만 가지고 와서 문제 보겠습니다. 플러스가 이제 공통관계 플러스예요. 을 주체무자가 돈을 안 갚어. 갑이 17년 9월 1일이니까 쓱 보니까 변제기가 어이구 많이 지났네. 그죠? 많이 지났고 을병정은 연대하여 갑에게 대여금 원리. 청구 취지 맞아요? 기록형 공부 좀 하셨나? 연대보증일 때 다 연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문제는 이건 그냥 쟁점 봐드릴게요. 제일 끝에 뭐라고 써있어요? 쟁점에 요건사실론이에요. 요건사실론을 공부해야만 사실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학기 3학년 1학기 민재실 들어가기 전에 요건사실론 공부하고 들어가셔야죠. 갑의 대여사실 병정의 연대보증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연습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연습이라고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약속을 합시다. 그러니까 연습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럴 가치가 아주 커요.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기출문제 중엔 그런 게 많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게 3학년들이 이제 9회를 시험을 보면 이게 7회 시험이니까 2년 전 시험이니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아주 특징적인 문제는 반복해서 안 나와요. 근데 걔가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기록형이 나와요. 사례형에 올해 나온 아주 특징적인 건 기록형을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특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바꿔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 이 문제가. 자, 이게 요건사실인데요.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을 받고 싶고 연대보증에서 연대보증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부분을 주장 입증을 하면 돼요. 대여했다, 얘들이 연대보증 해줬다. 계약서 내면 되겠죠. 소장을 냈는데 잘 봐요. 자, 이거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피고 을에게 송달된 시점이 있고 병에게도 송달된 시점이 2번에 있고 3번에 보니까 정한테는 송달이 잘 안 되네. 그래서 공시송달이 됐어요. 요즘 공시송달은 재판장이 아니라 법원사무관이 처분으로 합니다. 법이 개정돼서. 근데 올해 기출문제도 이렇게 재판장 명령으로 공시송달된 게 낸 게 나온 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요즘은 재판장이 명령을 하지 않아요. 행정처분처럼 됐어요. 자, 그런데 얘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을은 빌렸으나 시효로 소멸했다. 차용사실은 대여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차용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입증을 안 해도 돼요. 자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요건사실을 주장 앤드 입증해서 승소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주장만 해놨는데 땡큐 차용사실 인정하니까 자백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자백의 구속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백의 취소로. 자, 그런데 시효소멸은 항변이라고 써야 되겠죠. yes, but. 그래, 하지만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 말이 맞으면 기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쟁점이 하나 떠올라야 돼요. 나 시효소멸까지 해서 읽은 거 떠올라야 돼. 을, 병, 정, 시효소멸. 여러분, 소멸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증인이에요. 알았죠? 네, 소멸시효에서 낼 거의 70%는 보증인이에요. 그러면 얘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시효소멸됐으면 병도 정도 시효소멸되죠.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병이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을 안 해요. 이건 민소죠. 부종성이 중요하겠어요?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변론주의. 자기가 자기 걸 주장해야죠. 사람이 여러 명인데 을은 주장했는데 병은 주장을 안 했어요. 병은 시효 주장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이걸 몰랐던 분은 큰일 난 거예요. 집에 가서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통상의 공동소송을 가보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 그래서 뭐 필공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디폴트 값이 통공이죠. 그냥 통상의 공동소송 디폴트 값이 공동소송의 디폴트 값이 얘가 주장하면 나 주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적으로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으면 보증채무도 시효로 소멸했겠지만 주채무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보증인은 또 하나의 피고로서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거는 시효 소멸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으니까 보증채무도 시효로 소멸했다. 이건 판사 머릿속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주장을 했을 때 판사가 생각하는 민법 법리를 말한 것이 절차에서 주장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좀 더 한 걸음 뛰어서 이거 주장이 안 된 거지. 그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종성이랑 혼동하지 말라고 써놓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종성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 문장을 밑에서 알려드릴게요. 그 밑에 그냥 아예 밑줄을 쳐드리자면 내가 안 했나? 잠깐만요. 조금 보다가 얘기할게요. 다음 문제에 나오는 여기 있군요. 주채무가 시효소멸하면 시효소멸하지만 부종성 통공인 을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으로 주장 공통이 안 돼서 소멸시효 주장 안 한 거니까 얘는 망한 거예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민법과 민소의 진정한 콜라보는 이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뭐 종합문제라고 말만 붙여놓고 1번은 민법 물어보고 2번은 민소 물어보고 무슨 종합문제야. 그냥 뭐 지문 하나 놓고 그냥 하나씩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는 진짜 예, 민법 플러스 민소 콜라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정은 공시송달이 됐네요. 법원은 적법하게 변론기일 소 한 장을 송달했습니다. 정에게는 이것도 공시송달이 된 겁니다. 소장 플러스. 여기서 떠오르는 거 있을까? 아, 민소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이 정이 나올까? 안 나오죠? 예, 정이 나와도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 뭐야, 이렇게 나와 깜짝 놀라죠. 공시송달은 그냥 게시한 건데 그걸 어디서 보고 왔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떠올라야 돼요. 민소.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지금 너 임마 연대 보증했지 돈 갚어 그랬는데 피고가 공시송달을 받고 못 나온 거죠. 얘가 원래 안 나오면 어떤 효과를 받죠? 불출석하면 자백간주가 되는데 공시송달을 받고 불출석한 건 자백간주가 안 되죠. 그게 특 A급이에요. 민소에서. 여러분 민소가 여러분이 민소를 못하죠? 그냥 누군지 특정 단어만 말해. 여러분 민소 못하죠? 다 못해요 민소. 공부를 안 해서 못해요. 공부하기 싫고 재미가 없잖아요. 와닿지도 않아. 뭐 공시송달이 뭐야. 나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민소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뭘 못하는 거냐 하면 A급이 뭔지를 몰라. 지금 이게 A급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 특 A급이에요. 특 A급. 맨날 나오는 거예요. 낯서니까 뭐가 중요한지 판단이 안 돼. 민법은 알죠?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길어. 그럼 중요하잖아요. 논거도 있고. 내가 아는 제도가 유치권이랑 상계가 되게 중요한데 둘 다 나왔어. 이 판례. 그럼 A급이에요. 근데 민소를 모른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첫날이니까 잔소리 좀 많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차 변론기일이 열렸어요. 이제 을이 나와서 출석 및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이거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험생이지만 아직 로스쿨생이지만 서면들을 다 내죠. 그리고 변론기일을 열어서 그날 나오면 판사가 하는 게 원고 소장 진술합니까? 네. 피고 몇 월 며칠자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 하나 내셨네요. 2개 다 진술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하는 연기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 와서 이걸 읽어야 돼. 구두변론주의거든. 근데 귀찮으니까 서면을 내고 그거 알죠? 그거 지금 진술합니다 라는 말로 이걸 읽은 거야. 여기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이 되기 전과 진술이 된 다음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을의 차용사실에 대한 자백은 언제 성립했을까요? 이때 성립하는 거야. 1차 변론기라 아주 중요합니다. 자백의 요건은 오늘 안 할 거였는데 구주불상변입니다. 구주불상. 구체적 사실에 대한 거야 되고 주요 사실에 대한 거야 되고 자기한테 불리해야 됩니다. 상대방 주장하고 일치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즘 핫한 게 이거예요. 변론기일 또는 준비기일에서 진술이 돼야 돼요. 그러면 1차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백하는 서면이 아무리 이 답변서가 법원뿐 아니라 원고에게까지 도달해도 이거 민법상 의사표시가 아니야. 그래서 자백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뭐 A급을 그냥 외우다시피 깨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강의를 16회를 해도 되고 60회를 해도 돼요. 그리고 6회를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조절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나오는 정보가 좀 많아요. 이 강의가.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몇 가지 정보는 3교시 해준다고. 근데 내가 안 해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나 자백은 오늘 안 할 거거든. 그럼 집에 가서 저거 잘 까먹었으면 자백 요건 한 번 더 하세요. 이거 내가 굳이 쓰는 건 다 A급이에요. 알았죠? 지금이라도 외워야 돼요. 언제라도 외울 수 있을 때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백을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요건이라도 외우라 이겁니다. 마지막 요건이라도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법원이 이걸 보냈죠. 근데 얘가 출석하고 답변서 진술하면서 자백은 끝났지만 자기의 소멸시효 계속 얘기하는 거 같아요. 나 컴퓨터 판매 상인이야. 그리고 대여금은 사업 운영 자금이었어. 이건 뭐예요? 상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3년일까 5년일까? 요거 틀린 사람들 많아요. 민법을 공부하면 단기 시효가 3년짜리가 나와서 상법이 아무리 5년이어도 민법이 적용될 때는 더 짧은 3년이 적용됩니다. 그게 뭐예요? 조문 그냥 숫자 외워요. 상법 64조 단서예요. 자, 이거는 상법이 특별법이라 원래 상법이랑 민법이랑 겹치면 상법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멸시효만큼은 상사가 5년인데 상법이 5년인데 우리 민법에 1년짜리랑 3년짜리가 있는데 64조 단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보다 짧은 거 있으면 우리는 빠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1년, 3년 단기 시효 부분은 민법이 특별 규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조문은 민법 시험 문제에서 써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건가 이게? 자, 단기 시효 3년짜리는 상인이 물품을 판 판매 대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컴퓨터를 판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업자금을 빌린 거예요. 이것은 영업을 위해서 빌린 돈이니까 이건 상사채무예요. 5년 써놓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나왔을 때 5년을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번 강의에서 3번은 나올걸요? 네,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랬더니 갑은 뭐라 그러냐면 을의 위상을 알긴 알았다. 이건 뭐 키 큰 이유가 상사체면한 거 알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을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사 5년을 인정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눈을 돌려서 이 계약이 맨 앞에 공통관계에서 어딜 봐야 돼? 어디 네모 칠까요? 변제기에 네모를 쳐야 되겠죠. 2012년 7월 31일에 변제기인데 상사시효가 5년이니까 2017년 7월 31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소재기가 언제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소재기는 언제입니까? 2017년 9월 1일이죠. 그럼 5년이 지난 이후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확정기한부는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요. 그리고 상사가 5년인 걸 알았으니까 이 소재기가 시효가 이미 완성된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멸시효 문제 자체가 여기서는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는 요건사실론과 피고들 사이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묻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했어요. 할 말 있나요? 송달 받고 안 나왔으니까 뭐예요? 이건 자백간주죠. 조문도 외우는 게 좋아요. 밑에 있습니다. 150조 사망입니다. 자백간주는 답답울이에요. 답답해서 불난다 이렇게 자백간주 돼서 답변서 부제출이랑 그 다투진 크게 봤을 때 다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불출석 자백간주가 있습니다. 이건 답변서를 30일 내에 안 냈을 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다투지 않는 게 150조 1항의 그거고 사망이 불출석 자백간주. 그냥 잠깐씩 확인할까? 제 민소 교재 다 받으셨죠? 민소 교재에서 이거 페이지를 내가 써온 것도 있는데 솔직히 이건 안 써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먼저 찾나? 자 나보다 먼저 찾은 사람이 있나요? 자 자백에 있겠군요. 여기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1등. 자 50페이지 볼까요? 50페이지 보니까 사실 이게 진짜 찾은 게 아닌데 50페이지 보면 한쪽 불출석의 효과의 자백간주에서 150조 사망과 286조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86조 이게 286조. 이게 숫자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자백은 사실 꼭 뒤에 증거법 시작하는 데서 자백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재판상 자백 끝 보니까 58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집에 와서 공부할 거면은 제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은 페이지를 써놔도 좋겠죠. 지금 보는 58페이지면 자백간주라 그래서 답답해서 불난다. 나 왜 자백간주 됐지? 이렇게 외우세요. 자, 사망도 이제 이런 거 안 해야 돼. 자, 그 답변서 부제출이랑 한쪽 불출석 그다음에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들은 150조 1항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막 일일이 말하기도 입 아프다 그래가지고 안 다툰 거야. 근데 나중에 패소할 때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병 옆에다가 자백간주를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은요. 답변서고 준비서면도 안 내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자백간주가 된 거예요? 연대 보증했다는 사실. 그죠? 아까 원고의 주장이 그게 있었죠. 얘는 지금 항변도 안 했어. 뭐 갚았다거나 소멸시효도 안 하고 그냥 사실 얘는 연대 보증 사실만 입증하면 얘한테는 이기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일부러 천천히 풀고 있어요. 앞으로 뒤쪽으로 가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좀 빨리 풀 거예요. 너무 느려서 지겹다 이런 분은 없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갑은 변론기일에 아이고 죄송. 자, 을에 맞다고 했다. 그 다음에 병은 불출석했고 그 다음에 갑이 사가 이게 조금 이상하게 요약한 것 같은데 같은 기일이니까 이 기일에 아까 그 1번 을의 주장에 대한 갑의 주장을 위에다 써놓은 거고 갑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작성 명인이 을로 된 차용 증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병정에 대한 연대 보증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그럼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을에 대해서는 입증한 거고 대여 사실, 병정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 입증 못했는데 병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겠지. 왜냐면 자백간주 때문에 무슨 사실? 자백이나 자백간주된 사실은 불료증 사실이죠. 증명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법원이 변론 종결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인제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결론을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요? 뭐 뻔하지 뭐 그냥 일병정으로 나눠서 쓰면 돼요. 근데 이걸 목차를 써서 뭐 합니까? 그런데 맨 앞에 쓰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걸 맨 앞에 안 써도 돼. 근데 대여금이고 주체무자 연대보증인들이 피고니까 큰 그림에서 통공이고 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이 엄청나게 앞으로 적용될 거기 때문에 맨 앞에 빼면 좋겠죠. 생각 안 나는 사람은 뒤에 병 쓰다가 시효소멸 얘는 주장 안 했어요 하고 그때 써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주체무자 을 보겠습니다. 차용사실 인정한 거 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항변 썼습니다. 제가 여기 뭐 자세히 안 썼는데 차용사실 인정 옆에다가 조금 길게 쓰면 뭘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맞춰봐요. 자백이죠, 자백. 자백이니까 이건 화살표하고 불료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고가 주장 입증을 성공한 거죠.
자, 그러나 자기 요건 사실만 다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나? 저쪽에서 항변을 해서 주장 입증을 하면 난 망하는 거죠. 근데 그 항변이 시효 소멸입니다. 기산일에 대해서 별다른 주장이 없으니 참 멋진 말이에요. 기산일에 대해서 별다른 주장이 없으니 좀 기억을 해주세요. 기산일은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주장한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장이 없다는 말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제기입니다. 아마 이건 아무도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냥 변제기 이렇게 썼겠지 누구나. 근데 여기서는 왜 내가 이 표현을 썼냐 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민소 같아. 문제가. 너무 절차를 하나씩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기산일로 보고 상인의 운영자금 차용에 관한 거니까 시효경 5년. 상법 조문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상법 64조인가? 그리고 뭐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든지 이걸 좀 조문을 써주세요. 시효 소멸로 정답은 기각 판결. 연대보증인 적법한 소환장 받고도 불출석했기 때문에 자백간주입니다. 민사소송법의 모든 불출석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 안 나와야 불출석입니다. 기일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출석이라 부르지 않아요. 자, 150조 사망이고요. 여러분 제 150조 제 사망이라고 써야 되죠. 여기서는 다 제자를 생략했습니다. 대여사실 및 연대보증사실은 불료증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연대보증인한테 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도 인정돼야 되고 연대보증사실도 인정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보증인은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주체무가 없으면 안 돼서 대여사실이랑 연대보증사실 다 요건사실인데 전부 주장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목차를 나누면 되겠지. 그 가번이고 나번에서. 그런데 주체무가 시효 소멸된 건 어떤 건가? 뭐 제목 뭐예요? 뭐 주체무의 시효 소멸의 영향. 뭐 이렇게 쓰면 돼. 그거 아무도 안 봐요. 뭐라고 쓰든. 그냥 대충 목차 보는 거죠. 저는 그냥 화살표 처리했다 이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 수업이. 이 자료가. 부종성인데 아까 봤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공 때문에 안 됐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나오면 또 맞히세요. 여러분 육모, 팔모, 신모를 봐야 되잖아. 3학년들은. 그게 졸업시험인 학교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육모, 팔모, 신모가 더 이상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근데 육모, 팔모, 신모는 변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출문제가 뭐 여러분 시험 볼 때 안 나온다고 해서 공부 안 할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베껴서 내요. 정말 뭐 약간 욕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원래 취지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변시 문제를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뭐 모의고사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일 화나는 건 이번 회차는 베낀 거랑 그지 같은 거랑 이거밖에 없으면 진짜 짜증나는 회차가 있어요. 있던 걸 문제라고 만들고 나머지 기출문제 베끼고 교수 얼굴 보고 싶어요. 반대로 진짜 기가 막힌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진짜 교수 얼굴 보고 싶어요. 너무 잘 낸 거예요, 문제를. 그런 것을 제가 다 말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지 같다는 문제는 지워버리고 보지도 마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문제는 3번, 4번 꼭 봐요. 알았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보증이 그렇게 가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연대보증 마지막 청은 다 했죠? 공시송달이니까 자백간주 안 되는 거 정확하게 조문 봐둡시다. 단서에 있어요. 집에 와서 공부합시다. 한번 할 게 많아요. 이게 복습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 원문 보고 풀어오는 거 그걸로 지치지 마세요. 그거 1시간만 봐요. 뭐 좀 많이 하고 싶은 사람 2시간 하고 문제만 읽어도 1시간 걸릴걸? 문제만 읽어도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읽는 게 좋을 텐데 뭐 잠깐 뭐 안내 말씀드리면은 저기 없나? 그 여기가 앞에 수업이 있어서 여러분이 못 읽죠. 그래서 본관 3층 여러분이 뭐 좀 쓸 수 있으니까 303호는 종합반 전용이고 저녁에 송 변호사님 강의하고 오후엔 강의 없으시니까 301호, 302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시험이 2주 남아가지고 뭐 약간 수락하면 포스트잇 붙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제 학생들이 그런 얘기 신입생들한테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고 너희 그렇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겨울인데 버스럭대는 옷 입고 가지고 버스럭 이렇게 걸어다녀도 저 좀 그러니까 이제 매너가 뭐냐면 벗고 들어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독서실보다는 조금 여기가 널널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여러분도 수험생인 척 사실 뭐 서로 얼굴 다 알아요. 종합반 얼굴 다 아는데 약간 좀 후줄그레하게 하고 가셔서 뭐 지금 후줄그레 하시네요. 농담이에요. 네, 장난이고 후줄그레 하고 가셔서 사실 티가 나요. 종합반은 공부하는 지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재학생들은 좀 달라요. 신입생들도 달라. 지금 합격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무슨 막 남학생들도 막 멋내고 와요. 막 목도리 막 이런 거 메고 가지고 변호사님에서 목도리 풀지 못해 막 이러고 하는데 남자들이 요즘 많이 멋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일찍 오시면 뭐 하여튼 자 그래서 계속 하신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좀 보시고 단서 잘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습 여러분 좀 문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가 요건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차용 증서는 제출했죠. 요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2개 대여 사실은 입증했는데 두 번째 연대보증 서류가 없잖아요. 뭐 보통 차용증에다 연대보증이도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서면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안 낸 거죠. 그러면은 대여사실만 입증됐고 연대보증 입증하지 않아서 기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점수가 되게 디테일하게 갈려요. 내가 장담하는데 답은 다 맞췄어. 근데 여기서 연대보증은 뭐 입증이 안 됐고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도 좀 주목을 하시고 되게 간단한 서면이 답안이지만 여러분이 볼 게 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되게 연속성이 있는 문제예요.
공통관계에서 추가하니까 아까 그 복잡한 그 가불병의 그 공시송달인지 뭐니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추가 1을 더해서 두 번째죠. 제 1차 변론 기일이 있은 후. 자, 이 문제가 좀 특이했어요. 이게 변식 기출인데 잘 봐요. 자, 요게 여러분 원문 확인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건 좀 이렇게 약간 스킬인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공통사실관계 단락이 있어. 문제가 있고 추가 사실관계 1 있고 단락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 다음 추가 사실관계 2라고 하면 공통이랑 추가 2예요? 아니면 추가 1도 더해야 돼요? 뭐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근데 별말이 없으면 더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되고 공통사실관계 밑에 이 밑에 있는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서로 독립하고 무관하다라고 하면은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원문 좀 볼 필요가 있는 나중에 그냥 제가 이거 공통 플러스 추가 1은 내가 쓴 거고 그냥 추가 2야 이게 지금.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사실관계는 당연히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인데 이렇게 한 거죠. 제1차 변론 기일이 있은 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추가적 사실관계 1번에서 1차 변론 기일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적적 사실관계라고요. 무슨 말인지 누적적 사실관계는 이게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출제 원칙을 천명한 건데 독립한다는 말이 없으면 누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사실관계 잘못 읽으면 답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친절하게 알려준 거지 여러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문제 외적인 내용이었지만 자 1차 변론기일 이후에 2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을이 대여 원리금을 이유를 불문하고 조만간 갚겠다는 각서를 써줬대요. 자 여러분 위에 추가적 사실관계 1번까지 읽은 상황에서 이걸로 이어졌다고 하면 이거 평가해야죠. 뭡니까? 분명히 시효 소멸 항변을 했는데 각서를 써줬다는 거죠. 이게 뭐 구라가 아닌 이상 구라가 아닌 것 같아. 이 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재항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항변 재항변 구조는 이번에 제가 2월 거의 하순에 중순 그때 이제 청구 취지 기록형 강의를 좀 짧게 하니까 그게 좀 요런 게 부족하신 분들은 그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 광고였고요. 자, 2번 PPL. 자, 을은 각서 서명이 내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떠오릅니까? 서명이 내 것이 맞다. 여기서 떠오르는 거 많죠? 서증의 진정 성립이죠. 자, 퀴즈 냅니다. 맞춰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2단의 추정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2단의 추정. 안 쓰는 게 정답이에요. 2단의 추정 중요하니까 무조건 쓰나? 자, 내 도장 맞다 해서 가는 거야. 그건 도장이 찍혀있는데 내 도장이네? 근데 내가 안 찍었는데? 그러니까 내 도장도 아닌 게 있고 내 도장인데 내가 안 찍은 게 있고 내가 찍은 게 있어서 나뉘는 거예요. 내 도장이 맞다고 하면 네가 찍은 거겠지 임마.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 아니에요. 도용이에요. 강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항변을 하는 거고 근데 네가 찍은 거면 그럼 네 의사에 기한 거지. 이게 2단의 추정이야. 근데 이거 도장이 아니잖아. 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명도 2단의 추정이 될 게 있는 게 내 서명이 맞는데 제가 뭐 강박으로 서명했다 이러면 사실 2단의 추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은 도장은 언제든지 훔쳐가서 쓸 수가 있지만 내 팔은 이렇게 잘라갈 수가 없잖아. 내가 서명은 내가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 것이 맞다. 내가 서명,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면 지금 문제 원문 좀 볼까? 문제 원문을 보면 오늘 그 7회에서 1문의 1에 3번이죠? 1문의 1에 3번 추가 사실 2번을 보면은 제출해니까 그 각서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다는 거는 그 도장이 내 도장이 맞다는 거는 내가 안 찍었을 수도 있지만 지가 서명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2단의 추정 안 쓰는 게 맞아요. 이거 되게 묘한 거죠. 그죠? 해설서도 지금 2단의 추정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제가 좀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여기까지도 오류가 엄청 많아요. 다른 해설서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런 거 보고 있는 게 있으면 만약에 제가 틀린 것 같으면 질문도 좀 해주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질문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사실 진정성립입니다. 그 여기서 쓰고 싶은 건 뭐예요? 차용증을 각서를 냈는데 자기 서명이 맞다라고 하는 게 진정성립에서 쓰고 싶은 게 뭡니까? 뭐 진정성립하면 되면 대수예요? 진정성립은 뜻이 뭐예요? 위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얘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는 무슨 문서예요? 처분 문서예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일기장은 보고 문서고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가 처분 문서인데 처분 문서 이거 몰랐던 분들 꼭 집에 가서 봐야 됩니다. 처분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도 인정돼요.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은 판례 워딩도 떠올라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사문서에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하려면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설치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 서증 찾아보면 있겠죠. 제 교재 여러분이 지금 자
그 5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처분 문서가 있습니다. 처분 문서는 법률적 행위가 문서 자체로 그 민소 완벽 정리, 그리고 보고 문서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거고요. 뒤로 넘어와서 60페이지에 형식적 증거력이 있고 60페이지 아래쪽에 실질적 증거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문서 중 처분 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직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려면 함정 이유가 설치해야 된다. 그 위에 문장을 해도 좋아요. 부인할 만한 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A급 판례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맨날 형식적 증거력만 공부하는데 실질적 증거력 안 쓸 거야? 그러면 입증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병은 연대보증 사실 인정했어요. 땡큐. 이거는 불출석 자백 간주가 아니라 자백이네. 그러나 채무의 시효소멸하고 얘 정신 차렸네. 얘 이제 시효소멸 항변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떤 이슈가 있죠? 주채무자가 시효소멸 항변한 것이 얘가 항변한 것은 아니지만 얘가 드디어 지 먹을 살 길을 찾았어. 근데 주채무자가 지금 뭔 짓을 했죠? 예, 시효이익 포기죠. 뭐예요?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의 효력이 있냐는 민법 쟁점이 있는 것이죠. 참 어렵죠? 변호사 시험 문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엄청 부족할 거예요, 지금. 저 위안을 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9월 달에 이걸 시험 3개월 남았는데 강의를 하는데 다들 너무 어려워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망 올라간 삶이라고 해도 정말 지금 좋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겨울에 이럴 때 와서 하는 것은. 뭐 기본을 정리할 수도 있고 문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강의의 가치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했지만 시효소멸 항변했으니까 이거는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아까 위에서 검토했지만 시효 소멸했고요. 시효 포기했는데 근데 얘는 그 영향을 안 받으니까 판례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은 얘는 계속 안 나오겠죠. 법원은 심리 후 정에 대한 변론을 분리했어요.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변론 분리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공시송달이니까 나머지 판결을 내리는 거죠. 변론 종결을 따로 한 다음에 판결을 청구하면 을병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쓸 때 필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 빨리 보겠습니다. 피고 을에 대한 청구와 병에 대한 청구 나누면 돼요. 그냥. 그래서 목차가 뭐 필요도 없고요. 이 안에서 작은 목차 각자 고민해 보세요. 보면서 필요하면. 을이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소멸시에게 포기행위에 해당한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논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각서가 과연 진정성립이 인정됐는가? 순서 바꿔도 돼요. 진정성립이 인정돼야 뭐 소멸시효 포기가 되니까. 자,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358조만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2단의 추정 이딴 걸 안 쓰고 더 중요한 걸 썼어요. 자, 이 판례도 아까 물어볼 걸 그랬는데 이 판례를 안 쓰면 큰 감점이에요. 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이지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사안에서 각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은 주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백은 보다시피 주요 사실에만 성립해요. 이 목차별로 A급 판례가 한 개씩 다 있어. 근데 이 주요 사실의 목차에 딱 A급 판례는 문서의 진정 성립은 보조 사실이지만 자백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백을 하면 당사자 및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지? 자, 어쨌든 오늘 OT가 있었으니까 한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사문서는 본인 서명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358조를 쓰는 능력. 여기다가 2단의 추정 판례 쓴 사람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조문을 썼어야 돼요. 그죠? 조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각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고요. 실질적 증명력에 관해서 판례를 어김없이 써줍니다. 형식적 인정되면 이것도 추정되다. 뭐 함정 이설시 귀찮아서 안 썼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걸 입증한 거죠. 좀 더 길게 쓰자면 원고는 피고 을의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 입증한 거죠. 재항변입니다. 뭐 재항변 하나 써놓을까요? 재항변 쓰면 교수가 좋아하겠죠. 요건 사실론 다 외우고 있네. 지금 이런 문제는 실무가가 낸 거예요. 무조건. 요건 사실론에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청구가 전부가 인용되는 것입니다. 자, 피고 병에 대한 것은 주채무자의 시효액 포기는 연대보증의 포기 효력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병은 시효액 포기를 여전히 아이코 이거 잘못 썼네요. 오타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고쳐야 되는데 사안에서 병은 여전히 시효 이익 포기를 지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시효 이익 포기를 지고 소멸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안에서 병은 여전히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죠. 쏘리. 자, 을이 시효 이익을 포기했으나 사안에서 병은 여전히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병은 1차 변론기에 불출석 자백 간주가 됐지만 이걸 써야 됩니다. 뒤에 와서 열심히 다투고 있어서 뭐 자백 간주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으므로 2차 변론기일에 자백 간주 내용을 다툴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을 들어갈게요. 시중에 해설서 다 틀리고 있는 건데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이거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까먹었을 테니까. 병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원고가 주채무 있고 너 연대보증했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병이 처음에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불출석 자백 간주가 됐죠. 뭐가? 대여 사실과 연대보증 사실이. 근데 얘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연대보증한 건 맞는데 시효소멸 항변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백간주에서 A급은 자백간주가 돼도 나와서 다음 길이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백은 당사자도 구속하고 법원도 구속하는데 자백 간주는 당사자는 구속하지 못해서 내가 그냥 하루 안 나가서 자백이 간주돼도 다음날 번복이 돼요. 이거는 A급입니다. 다시 자백의 A급 주제는 뭐죠? 자백의 취소예요. 자백의 구속력인데 취소할 수 있냐? 취소 못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형사상 처벌받은 재심 사유나 동의를 받거나 뭐 반지실 차고 이런 게 아니면 취소를 못해요. 근데 그거랑 대비되는 자백 간주의 특징은 뭡니까? 자백 간주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왜?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니까. 몰랐으면 꼭 적어놔요. 하긴 뭐 2학년 올라가는 분들은 지금 뭐 민소 2를 안 들어서 좀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좀 어려우실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자백 간주가 나오면 시험 문제 예상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해설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냐면 1차 변론기일에 자백 간주됐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판례, 2차에서 자백 간주 내용을 다툴 수 있다. 근데 쓰고 보니까 되게 허무한 게 안 다퉈. 대여 사실과 연대 보증 사실 그냥 인정해요. 나와서 그걸 다투는 게 아니라 플러스, yes, but, 항변, 시효 소멸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판례는 안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판례가 너무 중요해서 안 쓰기는 좀 무서워. 그래서 썼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큰 배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백 간주된 내용을 와서 다투는 게 아니잖아. 진짜 쿨하게 자신있게 하려면 난 안 쓰는 게 맞아. 근데 해설서들은 다 쓰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해설서는 자백 간주는 다툴 수 있으므로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도 이딴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시효 소멸은 대여와 연대 보증에 대한 자백을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항변이라는 게 자백이 들어가 있어요. 너의 요건 사실은 맞지만 나는 플러스 추가적인 사실. 빌린 건 맞지만 시효 소멸이다. 빌린 건 맞지만 편지했다. 빌린 건 맞지만 공탁했다. 항변이 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자신이 자백 간주된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거 빼버리기는 너무 그 A급 주제라 안 뺀 겁니다. 저보고 답안지 사람 저는 빼요. 이거 논리적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소멸시효 주장하는데 이거는 앞에 문제를 갖다 쓰겠습니다. 전술한 대로 됐기 때문에 전부 기각이 된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거 이제 이런 글씨체, 양재 본목각 글씨체로 된 것은 요런 제 멘트입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한 5분만 더 할까요? 5분이면 다 할 것 같아. 근데 짜증나는 문제 나왔구나. 제가 제 이번 7회 변시에서 가장 극혐하는 문제. 1분의 2, 뭐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좋은 점은 있는데 짜증나니까 쉬겠습니다. 그래서 7시 40분인데 55분까지 쉬고요. 뭐 내용 질문도 좋은데 오늘은 강의의 진행 방식이나 공부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 나와서 물어보세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